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5월 17일 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장우성입니다. 네, 오늘 방송 시작 전부터 우리 많은 시청자분들이 미리 접속을 하셔서 채팅창에 이렇게 담소를 나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뭔가 축구 관련해서 좋은 소식이 있나 봐요. 아, 축구요? 네. 축구 혹시 손흥민? 네, 뭐 손흥민 넣었습니까, 선수, 골을? 뭐 토트넘 4위 뭐 이러면서 예. 예, 그렇군요. 제가 축구를 토트넘 안 봐서. 챔피언스리그 떨어지면은 우리 장 부사장님 탓이고 붙으면 제 덕이라고 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습니까? 아, 또 제가 개인적으로 예. 저희 집안 내력상 축구에 또 깊은 인연이 있잖아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맞습니다. 제가 정말 어렸을 맞습니다. 때부터 네, 뭐 그렇습니다. 축구를 네. 생활처럼 근데 많이 축구를 하시지 않으시죠? 제가 직접 하지는 못하죠. 응원은 보는 잘합니다. 거 보는 거 좋아하고. 예, 응원 잘하고. 네, 저랑 같습니다. 그 부분은. 뒤에서 이제 저렇게 해야지 왜 이렇게 했냐, 저쪽으로 패스해야지 아, 왜 이렇게 이쪽으로 했냐. 했냐, 뭐 그런 얘기는 예, 하지 그런 않습니다. 쓸데없는 얘기 하시는 거. 예. 열받죠? 그 얘기 들으면 뒤에서. 예, 그렇죠. 예, 예. 어쨌든 뭐 축구로 많은 분들이 집중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좀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취미생활 또 좋습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을 만한 좋습니다. 그런 내용에 집중하는 것도 좋죠. 저도 과거에 구기 종목을 좀 했었는데 뭐요? 당구를 좀 했었어요. 몸을 크게 움직이진 않는 그렇습니다. 거군요. 우리 예. 청소년들이 상당히 조금 안 좋은 그런 공간에서 제가 그때 그것 때문에 공을 못 했거든요. 아, 근데 원래 당구가 뭐 그렇게 안 좋은 아니, 안 좋은 거 스포츠는 아닌데 아니잖아요. 저희 때는 공간 자체가. 저희 때는 예. 왠지 뭔가 이렇게 담배 피고 뭔가 이렇게 불량한 애들이 모였던 약간 그런 공간이었죠. 네. 아, 지금 절대 아닙니다. 지금 오해하지 못하죠. 마십시오. 예, 그거 아닙니다. 저희만 그런 거니까 제가 한 200을 치거든요. 아, 정말요? 200이면 보통인데 네. 얼마나 돈을 많이 썼겠습니까 거기다가. 그래서 엄청 혼났던 기억이 나는데 하여간 그런 스포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뭐가 됐든 간에 하나씩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몸을 움직이지 않는 구기 종목 당구를 즐겨하셨던 예, 눈을 그렇습니다. 좀 움직이세요. 그때 먹은 짜장면 살입니다 이게.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분위기가 사실 장중 내내 좀 혼조를 보였습니다. 마감에도 3대 지수가 모두 좀 반등세를 이어갔으면 하는 우리의 바람을 네. 뒤로 한 채 아쉽게도 혼조를 보였는데요. 잠시 후 뉴욕 증시 마감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또 오늘은 심층 인터뷰에 대신증권 문남중 수석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계속 이제 심리적인 부분이 그렇죠. 취약하다라는 부분, 그리고 미국 경기가 경착륙 될 것인가, 다행히도 연착륙 될 것인가에 대한 네.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관련해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월가의 소식 오늘도 미국 주식에 비치다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 주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주제입니다. 금리 인상이 가파라지면서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3대 지수가 하락하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요. 이런 우려 때문에 빠진 건 맞는데 하필 테슬라가 6%까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좀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네. 우리 대한민국 1등 기업 아니겠습니까? 그쵸. 한데 좀 많이 빠졌다는 거 보여드리고 네. 바로 3대 지수 흐름을 좀 보겠습니다. S&P 500 0.39% 하락이고요. 다음화 소폭 올라오는 강보합권에서 일단 거래가 끝났고요. 나스닥이 1.2% 하락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싹 보시는 거 아시겠지만 지난주 금요일 날 올라간 거에 3분의 1 정도 돌렸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솔직히 급등하게 되면 좀 쉬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예, 그 정도 보시면 문제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에 이제 지수가 저렇게 좀 막판에 힘을 잃었다라는 부분, 그리고 장중에 이제 상승을 시도했었던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아쉽게도 호선 네, 위에서 맞아요. 이제 윗골을 네. 달면서 넘지 못했는데, 저는 다우지수가 그동안 굉장히 서력이었잖아요. 엄청나게 순환을 겪고 사실은 너무 창피한 일이죠. 다우지수 이렇게 많이 빠진 게. 근데 그것 때문인가요? 네. 어제는 상당히 강한 모습 유일하게. 보이게 해서 일단 다시 한번 올라올 거로 보이니까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어떤 이유 때문에 빠졌는지 같이 보시면 좋은데요.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서베이 지수가 있어요. 처음 보실 걸로 보입니다. 저도 처음 적었습니다 이걸. 적었는데 왜냐면요. 많이 들어보긴 했죠. 이게 네. 사실은 이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지수가 나와주게 되면 안 좋은 시장에 부각이 됩니다. 그쵸.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현재 200개 군데의 기업체가 일단 비즈니스 활동을 해서 서베이를 한 건데요. 상황 호전보다 악화에 더 답이 많았고요. 11.6% 마이너스로 보여주면서 팬데믹의 최악을 모습 보여주다 보니까 일단 경기 침체가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보시는 것처럼 지금 팬데믹 쭉 빠졌던 거 모습 외에는 다시 한번 크게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경기 시장가 가까워진 게 아닌가, 다시 한번 우려를 나갔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뭔가 그동안 시장에서 정말 주요 지표라고 생각했지 않
않았던 지표도 안 좋게 나오면 일단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분위기가 부정적으로 네, 흘러가기 맞아요. 마련이고 어제 또 중국 쪽 지표 발표도 있었는데 중국 그리 좋지 쪽이 못했어요. 중국 쪽 제가 기사를 가져온 적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네. 별로 없었는데 어제는 좀 문제가 컸습니다. 중국의 코로나 봉쇄로 인해서 주요 도시의 실업률이 약 6.7%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네. 산업 소매 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 11%가 빠졌고 제조 활동이 5%가 빠졌고요. 산업 생산이 3%가 빠지면서 전 부분이 다 빠졌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하이 봉쇄가 그렇죠. 50일이 넘어서고 있는데 이제 조금씩 열어지고 조금씩 완화가 있다고 되려고 해요. 합니다. 근데 이미 나빠진 지표는 없을 수 없는 것 같고요. 네. 제가 볼 때는 5월 한 달 동안은 약간 고생하지 않을까 싶고 이게 빠지다 보니까 테슬라가 여기 묶이는 바람에 크게 빠졌다는 거 좀 전해드립니다. 사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 봉쇄가 좀 완화가 되면 우리 전체적인 미국 시장이나 우리 시장에도 상승에 뭔가 시발점 단초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그렇죠. 많이 나오고 있고 근데 중국 봉쇄가 이번에 정말 너무 길었잖아요. 말도 안 너무 되게 길었고 너무 가혹했습니다. 그렇죠. 가혹하게. 그래서 중국을 떠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2030 세대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많고요. 이건 다른 얘기인데 홍콩에 있는 부자들도 네. 홍콩을 떠나겠다에 상당히 많은 분이 답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일단은 뭔가 중국화 되는 거 상당히 좀 견제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어쨌거나 네. 코로나 때문에 빠졌다는 거 보여드리고요. 이런 것들이 다 하나씩 경기 침체를 좀 도와주는 그런 지표가 아닌가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조금씩은 조금씩 완화되겠죠. 완화되겠다. 완화되겠죠. 그래서 5월달, 6월달부터는 좀 나아지기를 한번 네. 기원해 볼 거고요. 그다음 그래서 일단은 10년 국채 수익률이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요. 어느덧 2.886%까지 빠졌습니다. 그래서 네. 전 고점이 3.2였는데 꽤 많이 빠져 있죠.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경기 침체가 가까워지면 이런 금리가 빠진다는 것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어젠가요? 우리 이하원 전문의 말씀하셨지만 거의 고점을 찍었다는 게 횡배합니다. 그래서 일단 더 이상 올라가지 않을 걸로 보이니까 가볍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3대 지수가 고점 대비해서 얼마나 밀려 있는 상황인지 저희가 표로 준비를 했어요. 예, 제가 이제 계속 보여드리거든요. 네. 긴장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다우가 고점 대비 12.64가 빠졌고요. 네. S&P 500 마이너스 16.64%, 나스닥이 약 28%가 빠져 있는 그런 모습 보여줘갖고 약 2%가 더 빠지면 앞에 3자가 보인다는 거 보여드리고요. 정말 그러면 안 되는데 S&P 500 역시 베어마켓 진입도 얼마 안 남은 걸로 좀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힘을 내야 됩니다. 올라가기를 다시 한번 기원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가운데 이제 대표적인 종목들의 움직임이 오늘장에서는 혼조를 보였는데 예, 메타 플랫폼스가 버텼네요. 버텼습니다. 네. 메타 플랫폼에서 0.71%로 의외예요. 빅테크에서 가장 좋았어요. 그러니까요. 1등이었어요, 1등. 뭐 좋은 일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오, 그냥 올라간 많이 거고요. 빠져서.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어제도 제가 글로벌 라이브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장이 많이 빠졌으면 뭘 살까 많이 궁금하시는데 어차피 이런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게 아닌가 싶어서 보여드렸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애플은 1% 빠졌고 그다음에 아마존과 알파벳은 빠졌지만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같은 것도 올라왔기 때문에 약간 혼자 양상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제가 좀 시간이 지나면 아마 이쪽으로 매수가 몰리지 않을까 해서 갖고 온 거니까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애플 같은 거 빠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매수하기에 좋지 않습니까? 매수하기엔 좋지만 이제 들고 계신 분들은 안 좋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장이 어려웠다가 약간 나아지게 되면 주로 많이 보는 부분들이 많이 빠진 것도 보지만 실적이 견조한 기업들 많이 그쵸. 보거든요. 이런 기업들 관심을 가지면 다시 한번 조언드립니다. 네, 맵을 보도록 자, 하겠습니다. 맵입니다. 맵을 볼 건데요. 다시 한번 이렇게 경기 시차가 그 가능성이 커지면 반도체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엔비디아가 어제 2.5%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고 모든 기업들이 빠졌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업종 자체가 1%가 빠지다 보니까 네. 빠진 걸로 보이고요. 경기 시차가 커지면 또 하나 빠지는 업종이 있죠. 금융주가 빠집니다. 은행주? 그래서 금융주가 약 0.8%가 빠졌다는 거 보여드리고요. 3번이 문제가 되는데요. 아마존은 금요일날 많이 올라와서 빠졌다가 치고 테슬라가 5.88%가 빠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중국 봉쇄 때문에 네. 차가 생산이 안 됐답니다. 중국 예, 쪽의 예. 공장이 그렇죠. 그래서 문을 일단은 닫았죠. 어려워지고 있는 모습에다가 플러스 트위터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주가 연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좀 안타깝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트위터 상황이 좀 여의치 않기 때문에 당분간 약세를 보일 걸로 트위터는요 보이고 네. 있는데 실제 이제 일론 머스크가 지금 약간의 인수를 좀 보류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뭔가 뚜렷한 결정하지 않으면 양쪽 다 기업이 주가 빠질 걸로 보이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테슬라 주가가 제가 이제 지난번에 한번 $700대로 내려왔을 때 네. 저는 이제
개별주 잘 안 사지만 사고 싶습니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렸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700 초반선까지 또 700 슬라가 위태로운 723 그렇습니다. 선 예. 기록이 되고 있는데 어제 이제 밤에 글로벌 라이브 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나라 국민연금에서 테슬라를 굉장히 많이 들고 있더라고요. 국민연금뿐만 아니고요. 네. 뭐 블랙락 같은 유수의 IB가 다 매수했습니다. 네. 좋은 기업이니까 매수했는데 그만큼 성장성의 점수를 준 걸로 보이니까 여러분들 그냥 편하게 가져가시면 좋은데 다만 최근에 이슈가 커졌다는 거는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중국 봉사가 가장 치명적인 게 아닌가. 그쵸. 좀 그런 게 좀 문제로 보입니다. 생산하면은 정말 생산하는 족족 다 팔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팔리고 지금 아마 차를 신청하시면 한 8개월? 올해는 못 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번에 신청 안 하시죠? 안 하시죠? 미국 주식이 떨어져가지고 그렇습니다. 예. 못합니다. 네, 우리 아쉽네요. 여대원 대표께서는 차량을 아직 못하니까 네. 네, 참고하시고요. 전 내년에 네. 자, 4번. 4번이 지금 일라이 릴리가 오늘 헬스케어. 급등하면서 전체 헬스케어를 올리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당뇨병에 대한 새로운 약을 또 출시해갖고 오. FDA 승인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하다 보니까 모든 게 올라갔다는 거 보여드리고 의외로 헬스케어가 상당히 견조한 그런 모습 보이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5번이 오늘 유가가요. 113원을 보였습니다. 아, 또 엄청 올랐네요.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전고점 향해서 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다 보니까 관련이 올라갔는데 저는 별로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안 유가는. 좋죠. 네, 근데 글쎄요, 그 코로나 봉사가 완화된다 하니까 바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유가는 제가 볼 때는 한 $100 이하로 내려오면 좋은데 그럼요. 전쟁도 아직까지 멀어 있고 네. 그다음에 중국의 문제 때문에 여전히 고공행진을 보인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유류세를 계속해서 인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아이 그 인해봤자 표도 안 납니다.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제 한 일주일 정도 표시가 나요. 뭐 한 가격이 2,000원 훌쩍 넘어섰던 가격이 뭐 1,900원대, 크게는 1,800 후반대까지 내려왔다가 이렇게 유가가 바로 $100, $110를 넘어서면은 주유소들은 발빠르게 바로바로 올립니다. 요즘에는 그렇죠. 뭐 경유 가격이 너무 높아요, 경유가. 유류세 비율이 또 달라가지고 경유가 훨씬 더 비싼 비쌉니다. 그런 예.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또 연출이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보니까 뭐 트럭 기사분들이 너무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그쵸. 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뭐 그 말이 안 되는 상황이지만 당장에 내려오기 좀 힘들어 보이고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니까 좀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기사를 말씀을 드렸고요. 조금 네. 전에 끝난 기업 실적 하나만 보고 자세한 내용은요 오늘 밤 글로벌 라이브 시간에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테이크투 인터랙티브라는 기업인데요. 여러분도 혹시 아시겠지만 GTA인가? 네. 그 게임 있지 않습니까? 저는 뭔가 게임을 폭력적인 사실 게임? 잘 몰라요. 아 모르십니까? 아 그런 게임 있어요. 네. 있는데 그런 게임 만드는 지인이 기업인데 많이 하십니까? 예, 지인이 많이 했죠. 저한테 많이 맡기도 하면서 했는데 이게 약간 폭력적인 게임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게임 아니, 폭력을 행사하시면 어떡해요. 폭력적인 실제 폭력을. 죄송합니다. 폭력을 네. 뭐라 하면서 폭력했군요. 네, 그래서 그럼 안 되죠. 지금 EPS가 0.6이 전망이었는데 0.9가 나와 잘 나왔죠. 네. 잘 나와서 일단 주가는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아쉬운 점 매출을 전망 하하면서 약간은 혼조된 양상을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이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게임 관련 기업들 여러분들 솔직히 이제 리오픈이 가까워지게 되면 네. 게임 많이 하시겠냐 한다면 저는 별로 안 할 것 같아요. 집에서 지인은 어떻습니까? 리오프닝 한 후에 게임 계속 합니까? 밖에 나가서 게임 밖에 아닙니까? 나가서 PC방을 갑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밖에 나가는 걸 했더니 밖에 나갔다가 PC방을 가기 때문에 이건 뭐 똑같은 게임 하는 거 아니야 했더니 밖에 나갔지 않냐 우겨갖고 저는 뭐 지금 유심히 보고 있는데 어쨌든 한다. 네, 한다는 거. 아유, 네, 언제 무섭습니다 게임에 대한 중독. 시간 잡아서 좀 우리 슈카님과 그 지인분과 좀 한번 만남을 주선 한번 해보세요. 슈카님은 절대 게임을 만나- 열심히 해도 절대 만나면 안 훌륭한 돼요. 사람이 네. 되지 않았습니까? 그 롤 모델로? 그쵸, 그쵸. 그렇군요. 예. 200만 구독 갖고 있는 예. 한번 유튜버를 한번 제가 보여줘갖고 정신을 번쩍하게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번 주에는 소매 판매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굉장히 많이 예정돼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예상은 굉장히 좋을 것으로 보이지만 좋죠. 또 앞으로에 대한 전망, 또 뭐 전망. 공급망 이슈 얘기하면서 공급망 이슈, 물가 그다음에 네. 그 인건비 상승이 상당히 우려가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올라간 가격을 전가시킬 수 있는 기업들이 몇 개 있기 때문에 그쵸. 크게 문제가 안 될 걸로 보이니까 이것도 제가 나온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방금 전 마감했었던 뉴욕 증시 상황 확인해 봤고요. 잠시 후에는 대신증권 문남중 수석 연구위원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형님, 새치 염색 좀 덜 하고 싶은데 방법 없을까요? 염색할 때마다 신경 쓰여 죽겠어요. 정프로 징징하지 말고 리어 블랙 3% 바꿔보라니까. 매일 샴푸하면은 점점 새치가 안 보이니까 이게 진짜 편하더라고. 형님, 그래서 요즘 새치가 눈에 덜 띄셨구나.
그래 재치 염색에서 해방이 되니까 아주 스트레스가 싹 날라갔잖아. 형님도 쓰신다니까 바로 바꿀게요. 그 샴푸 이름 뭐라고요? 주식 고민은 3%, 세치 고민은 려 블랙 샴푸로. 정프로도 이건 좀 꾸준히 써봐. 평균세가 이제 끝났어요. 그것도 땅, 돈, 힘입니다. 그동안 거의 경제를 중심으로 세상 분석을 해왔다. 경제라는 이론과 그물망을 가지고 설명하던 3, 40년은 지났다는 얘기입니다. 또 다른 것들이 필요한데 정치 경제, 지정학 그와 함께 정치 철학. 블랙스완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회색 코뿔소가 예상할 수 있는 위험인데 방심하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걸리면 인지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렇지. 내가 저기서 돈이 흐른다고 지금 몇 년째 얘기합니까 지금? 예?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심층 인터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 문남중 수석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에도 참 쉽지 않은 시장 계속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좀 올랐나 싶었는데 또 네. 뭐 하루짜리 상승 이후로 계속 혼조를 보이고 오늘 마감 보니까 좀 미끄러지더라고요. 네. 저는 뭐 이리이비하지 말고 멀리 네. 좀 숲을 보라 하지만 이게 매일매일 시장 보면은 네. 숲을 보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아, 맞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 주실지가 궁금한데 일단 마감했었던 상황 중에서 주요 지표들 발표가 있었는데 이 지표들 자체가 좋은 시그널이 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미국과 중국의 경제 지표 부진으로 인해서 최근 시장에서 거론되고 있는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들 다시 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미 익숙한 변수이긴 하지만 또 실제 시장은 매일마다 움직이다 보니까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또 때마침 이 미국장이 열리기 전에 중국 4월 실물 지표가 상당히 부진하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앞으로 중국 경제 지표는 가을에 예정된 제20차 당대회 이전까지는 계속 부진하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4월 지표 이후 5월, 6월 계속 이렇게 부진한 지표가 계속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시장은 내성을 좀 높일 가능성이 높다 보고 있고요. 중국은 좀 재밌는 게 있어요. 지표가 부진하면 끌어올리죠. 정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증시가 올라가는 모습이 그쵸. 나옵니다. 그래서 어제도 이제 실물 지표는 부진했지만 또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또 중국 증시가 의외로 큰 폭으로 하락하지 않았고 최근에 뭐 추이를 보면 되게 견고하게 올라와 있고 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증시의 어떤 실물 지표 부진이 지속적으로 증시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걸로 좀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전일밤에는 장 개막 전에 5월 이 뉴욕주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네. 제조업 지수 발표가 됐는데 전월치 예상치 모두 부진하게 나왔죠. 그렇죠. 미국 경제 지표를 보다 보면 사실은 ISM 지표를 먼저 확인해야죠. 왜냐하면 미국 전역에 있는 제조업 경기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좀 뒤늦게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뉴욕주에서 발표되는 제조업 지수를 가지고 전반적인 어떤 흐름들을 가늠하는 지표의 상징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지표가 좀 부진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발표되는 ISM에서 발표되는 지수 역시 좀 부진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일단 미국에 대한 어떤 경기 침체 우려를 높이는 노이즈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정도로만 좀 의미를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오늘 나온 이유는 계속 반복해서 얘기 드리고 있는데 네. 미국 경기가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견고하다 생각을 하고 있고 네. 파월 연준 의장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흐름들 이런 부분들도 한번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어서 이제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오늘 좀 준비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네. 사실 간밤에 버냉키 전 네. 의장이 엄청 비판적인 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지금 잘못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버냉키 같은 경우에는 헬리콥터 벤이라고 맞습니다. 얘기할 정도로 돈을 정말 많이 풀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뭔가 옥죄는 정책에 대해서는 반발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 일단 지금 우리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네. 말하는 내용들을 좀 귀 담아 들을 필요가 네네.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 일단 벤 버냉키 전 연준 의장이 역대 의장들 중에 어떻게 보면 지금 현 상황에서 가장 어울릴 만한 인물이라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그거를 타개했던 가장 잘 성공적으로 이끈 의장이기 때문에 사실 한마디 한마디에 대해서 경청을 좀 해야 되는데요. 사실 미국의 물가는 1년 전부터 나타났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1년 전에 좀 그런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1년 지나서 이제 물가가 거의 다 올라와 있는데 물가를 잡는 연준의 노력들이 좀 늦어진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는 결과론적을 가지고 좀 얘기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담아 들을 필요는 있지만 올해 들어서 이제 4월 이제 이유를 놓고 온다고 하면 3월 경제 지표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는 것들이 결국 물가의 증가율이 꺾인 부분들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물가는 상반기보다는 하반기로 갈수록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좀 보고 있죠. 근데 이제 시장이 우려하는 거는 그래도 물가가 여전히 높다. 이 레벨에 좀 관심을 많이 두시는 것 같아요. 뭐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방향성 자체가 달라졌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큰 의미를 둬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방향성이 달라졌다. 방향성이 달라졌다라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뭔가 그런 포인트들이 있나요? 너무 많은데 예. 우선은 미국의 3월 근원 CPI 그리고 근원 PC의 전월 대비 흐름들이 꺾였다는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물가가 고점을 확인했다는 시그널들이 4월 달부터 확인되고 있는 거고요. 미국 전역으로 놓고 온다고 하면 뉴욕 연은에서 발표하고 있는 글로벌 공급망 압력 지수라는 게 있는데 미국만 한정해서 놓고 온다고 하더라도 올해 들어서 하락으로 좀 전환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근데 미국 내에서 이런 시그널이 나타난다고 해서 사실 그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물가 원인들을 놓고 온다고 하면 대변수, 우크라이나 사태, 중국 틱링 사태 곳으로 인한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동일한 지표를 확인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중국 같은 경우에도 공급망 압력 지수는 올해 들어서 감소세로 전환을 했고요. 글로벌 인플레이션율이라는 지표가 있는데 그거를 구성하고 있는 지표들 중에 이제 중국의 PPI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요. 근데 이제 PPI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고점 찍고 지금 감소세로 전환된 지가 좀 오래됐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앞으로 더 올라갈 상승을 좀 제한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해주는 거. 그거를 좀 기억을 해주신다고 하면 물가는 일단 올해 2분기 이후부터는 증가율 자체가 떨어지는 것들이 나타난다고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가는 그렇다고 하지만 지금 사실 시장에서는 그렇게 꺾인 거에 대해서 꺾였다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다. 네, 그렇게 보시죠. 그런 분석도 네네. 있고 사실 그 정도로 심리가 안 좋다라는 너무 안 거잖아요. 그러니까 투자 심리 자체가 좀 개선이 되려면은 뭔가 정말 드라마틱한 변화나 변곡점이 있어야 네.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마련하기에는 조금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라는 생각이 많이 좀 들어요. 사실은 지난주가 가장 중요한 변곡점이 될 만한 두 가지 지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 5월달 미국 증시 하락의 원인이 투자 심리 위축이기 때문에 이 위축된 투자 심리를 좀 개선시킬 만한 요인 두 가지가 지난주 있었지만 사실 기대를 좀 하회한 부분들이 있었죠. 그쵸. 첫 번째는 미국의 4월 물가 지표.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중국 증시가 연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다고 하면 아마 이번 주부터는 투자 심리가 좀 개선될 수 있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기대치를 모두 하회한 부분들이 있었죠. 사실 미국의 4월 소비자 물가가 나쁘지 않았어요. 전월 대비로 놓고 온다고 하면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사실 물가 고점을 통과했다고 해석을 해도 되는데 심리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결국에는 물가가 고점을 찍었다는 건 알겠는데 여전히 그래도 물가 레벨이 높은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쪽에 좀 시장이 관심을 갖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향후 연준의 통화 긴축이 더 강해질 수 있다는 해석으로 좀 옮겨왔기 때문에 좀 시장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한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중국 증시를 보실 때는 이런 해석을 좀 하셔야 돼요. 이 글로벌 공급망 변명 현상이 재현될 수 있다는 부분들로 놓고 좀 해석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중국 증시가 하락한다고 하면 앞으로 부정목의 현상이 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지난주 중국 증시가 사실은 이제 낙폭을 좀 크게 확대에다가 그 낙폭을 줄이는 모습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기대감을 좀 높인 부분들은 있었지만 결국에는 이제 마이너스로 끝났기 때문에 시장 우려를 좀 높인 부분들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 두 가지 시사점을 좀 미국에서 좀 찾으려고 하는데요. 일단 지난주 사실 시장의 어떤 분위기 전환할 수 있는 러시아의 열병식이 있었고 또 미국의 4월 소비자 물가가 있었지만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미국 증시의 반등 시점이 좀 늦어졌다. 5월 둘째 주에서 5월 하반월로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근데 이제 다행인 거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 발표 다음 날 생산자 물가 발표됐는데 예상대로 예.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비자 물가로 왔었던 충격들을 좀 낮춰주는 데 영향을 줬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이번 주는 이제 17일 날 이제 미국의 4월 소매 판매가 중요한 그렇죠. 역할을 해줄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전월 대비로는 1% 증가할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월치보다는 높은 수치가 나올 걸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고 하면 소비 이축 강도가 네. 고물가 대비해서 그렇게 높지 않다고 해석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물가 우려를 낮추는 역할을 해줄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장이 전일 밤 좀 혼조 양상을 좀 보였던 이유들 중에 하나에도 결국에는 미국의 4월 소매 판매의 결과를 확인해 보고 네. 시장 대응을 하려고 하는 목소리가 좀 높아지지 않았나 이런 해석을 좀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키워드는 소비가 되겠군요. 네네. 소비가 확실하게 이 물가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좋게 나온다라고 네. 하면은 미국 경기에 대한 자신감과 가질 수 있죠. 그 배경에 네. 대해서 확실한 수치가 되고 그게 이제 투자 심리를 네. 좋게 만드는 네. 단초가 될 것이다. 미국 경기에 대해서 굉장한 자신감을 뿜어내고 있는 미국 정부나 또 연준도 그렇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고 계신 분이 우리 문수성님이신데 그렇다면 미국 경기 같은 경우에는 또 이런 경기 얘기 나오면은 뭐 연착륙일 것인가 경착륙일 것인가에 네. 대한 부분도 많이 이야기가 나와요. 네. 어쨌든 착륙을 하는 거죠. 네. 미국 정부가 연착륙을 시키기 위한 노력은 하고 있지만 네. 제반 여건을 놓고 온다고 하면 사실 경착륙 우려가 높아지는 부분들도 맞아요. 예.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네. 실제적으로 이제 3월 말 미국의 10년물, 2년물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 가능성을 더 높인 부분들은 있다고 좀 보고 있죠. 근데 제가 꼭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보통 장단기 금리차, 이 금융시장에서 많이 보는 10년물, 2년물이 역전이 일어나게 되면 1년이 지나게 되면 미국 경기 침체에 들어간다는 해석으로 보통 이제 해석을 해주세요. 네. 근데 그 시점이 되게 중요합니다. 보통 장단기 금리차가 현실성을 가지려고 하면 금리 인상이 끝나는 시점에 이제 앞으로 경기 후퇴를 염두에 두고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하겠다는 시장 여론이 형성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일정 시간 지난 후에 실제적으로 이제 기준금리 인하가 단행이 돼요. 그때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되면 실제적으로 1년 뒤에 미국은 경기 침체에 들어갔던 게 매번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금리 인상이 시작한 단계에서 나타난 거기 때문에 사실 현실성 있는 지표로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단기 금리차 역전에 대한 해석을 좀 구분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좀 드리고 싶어서 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제가 미국 경기 순환과 관련된 얘기 좀 드려볼게요. 아마 네. 자료를 화면을 가지고 통해서 오셨죠? 한번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사실 이 자료를 가지고 미국 경기가 견고하다는 얘기를 좀 드리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과거 1970년도 이후에 글로벌 위기를 제가 정리를 좀 해놓은 건데 사실은 글로벌 위기의 진원지는 다 미국이었습니다. 그래서 1978년도 오일 쇼크 2차, 1990년 저축대부 조합 위기, 그리고 2000년 닷컴 버블,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이 네 개를 선정해서 제가 좀 분석을 해봤는데 사실 이게 발생 원인은 각기 달랐지만 정부 대응을 바탕으로 경기 변화와 주식시장의 전개 과정은 상당히 비슷한 모습을 좀 보인 부분들이 있었죠. 그래서 제가 선정했던 이 네 가지 글로벌 위기를 놓고 봤을 때 우리가 보통 이 경기 순환이라고 하면 네 개 순환으로 좀 구분해서 볼 수 있죠. 경기 후퇴, 경기 불안, 경기 회복과 경기 호황. 근데 제가 경기 후퇴에 진입한 날을 기점으로 해서 오일 쇼크 2차, 저축대부 조합, 닷컴 버블, 금융위기, 코로나19 이렇게 같이 그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T라고 써져 있는 하단에 있는 일자를 넣고 이렇게 봐주시면 각 위기마다 좀 진폭의 차이는 있지만 사실 경기 호황이 마무리되는 시점까지는 경기가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코로나19가 발생하고 나서 이 글로벌 미국의 경기가 사실 지난해 3월달 경기 호황에 들어간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과거의 위기들을 분석을 해보면 보통 이 경기 호황에 진입하게 되면 평균적으로 5년, 6개월 정도는 지속되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제가 이 기간을 좀 강조하는 이유는 코로나19가 발생하고 나서 이제 막 2년이 갓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에요. 이런 시점에서는 사실 경기 회복이 끝나고 경기 호황에서
과거처럼 평균적으로 5년 6개월 정도 지속될 수 있는 기간들이 있는데 갑자기 경기가 침체로 들어간다고 하는 얘기는 사실 이 말이 잘 안 된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러한 경기 순환 흐름 하에서 이제 S&P 500 지수가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를 한번 그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글로벌 위기를 놓고 봤을 때 경기 후퇴에 진입한 시점의 기준으로 S&P 500 지수의 흐름들을 나타낸 건데 경기 후퇴, 불황, 회복, 호황 이 국면을 차례대로 전개되는 과정에서 놓고 본다고 하면 S&P 500 지수는 꾸준히 올랐다는 겁니다. 오일 쇼크 2차 때는 S&P 500 지수가 이 경기 호황 국면에서 127% 올랐고요. 저축대부 조합일 때는 267%, 닷컴 버블일 때는 64%, 금융위기 때는 156% 올랐는데 평균적으로 153% 정도는 올랐습니다. 이 코로나19 국면에서 미국의 경기 호황이 들어간 시점이 지난해 3월이었기 때문에 지난해 연말까지 기간을 놓고 본다고 하면 S&P 500 지수는 25% 정도 올랐거든요. 네. 이거를 이제 적용을 해보면 제가 얘기해드렸던 이 2026년 9월 이전까지 만약에 미국이 경기 호황 국면이 지속된다고 하면 앞으로 S&P 500 지수가 한 130% 가까이는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균으로 봤을 때. 이런 경기 순환과 주식시장이 전개했던 과거 사례를 놓고 본다고 하면 사실 참고해볼 만한 신빙성이 있는 자료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이전에 미국 경기 순환을 놓고 이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그 시차를 분석했을 때 거의 그 시차에서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 경기에 대한 우려들 많이 높아지고 있고 침체에 대한 논란들도 많이 있지만 과거 글로벌 위기를 겪고 나서의 이 경기 순환 흐름들을 놓고 온다고 하면 아직은 시차적으로 이 미국의 경기 침체를 논하기에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해서는 일단은 확대 해석하지 말고 좀 지켜보자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투자 심리만 이제 돌아오면 됩니다. 우리가 다 우리가 됐네요, 생각하는 이제. 것보다 끝났네요 벌써. 아니 투자 심리만 돌아오면 되는데 이게 사실 이번에 최근 발표됐었던 미국 1분기 GDP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네. 기록을 했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 2분기의 GDP가 어떻게 과연 다시 플러스로 돌아설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도 좀 심도 깊게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보통 경기 침체에 대한 시그널로 볼 때 이 분기별 성장률이 2분기 연속 역성장을 하게 되면 네. 보통 경기 침체에 기술적으로 들어갔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7월 달 발표되는 미국의 2분기 이 속보치가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 될 겁니다. 일단 지금으로서는 역성장 되기보다는 플러스 성장으로 다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지난 1분기 GDP 성장률을 분석을 해보면 사실 전분기 비 연율로는 마이너스 1.4% 역성장을 했지만 이거를 전년 동기비로 본다고 하면 3% 중반대 성장을 좀 보인 부분들이 있고 사실 순수출 기여도가 부진했기 때문에 역성장을 보였고 이거를 제외한다고 하면 개인 소비는 지난해 4분기 대비 올해 1분기가 더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미국 경제를 논할 때는 이 소비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개인 소비가 이 분기별로 꾸준하게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난다고 하면 사실 이 경기에 대해서 사실 보수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미국의 올해 2분기 전분기 연율을 놓고 봤을 때는 3.2% 정도 성장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수치가 나올 걸로 좀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지금 미국은 소비 모멘텀이 나쁘지 않아요. 괜찮고요. 그리고 이제 민간 투자가 좀 견조한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공급망 변목 현상이 좀 완화되는 조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정부 지출이 좀 축소된다고 하더라도 상쇄할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고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에서 점점 벗어나는 게 아마 2분기, 3분기 되면 더 강화될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경제주체들의 경제활동 증가로 인해서 사실 민간 투자 부분들을 놓고 온다고 하면 재고 축적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1분기 때 좀 부진했던 이유들 중에 하나가 민간 투자가 좀 부진했던 부분들도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2분기, 3분기 때는 좀 개선될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 2분기 경제 성장률은 1분기보다는 좀 개선될 여지가 좀 있어서 사실 주식시장에도 그렇게 부정적으로 작용할 여지는 없다고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저는 올해 이제 투자자분들께 드리고 있는 내용들은 올해는 농부의 마음으로 투자를 하셔야 돼요. 올해 상반기 때는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는 이유가 탈코로나 시대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당연히 주식시장도 적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변동성이 커지기 때문에 우리는 좀
인내를 가지고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이게 하반기 때부터는 좀 개선된다는 생각을 좀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연준이 지금은 금리를 올리고 있지만 아마 금리 인상을 단행하고 나서 이게 물가에 미치는 영향력이 확인되는 그 시점에서는 연준이 금리 인상을 경기 회복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하는 걸로 해석을 하게 될 거예요. 저는 그 시점을 3분기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반기 때는 연준의 금리 인상 그리고 미국의 경기가 우려되는 부분들이 좀 완화되면서 좀 증시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는 부분들도 시장의 분위기가 바뀔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보다는 조금만 기다리시면 좀 다른 어떤 분위기를 좀 경험하실 수 있는 시점들이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이런 거 얘기를 쭉 듣다 보면은 상반기 중에 미국 증시의 올해 바닥을 좀 볼 수 있겠다. 저는 네. 사실 빠르면은 그냥 이번 달이 바닥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서 이제 5월 둘째 주를 변곡점으로 보다가 이제 두 개의 변곡점을 볼 수 있는 시그널 자체가 좀 시장 예상을 하회했기 때문에 5월 하반월로 좀 약간 연기를 해두는 거고요. 아마 올해 연간으로 놓고 온다고 하면 5월 하반월이 그래도 가장 좀 저렴하게 미국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경기 순환을 놓고 온다고 하면 아직은 미국이 조금 더 경기가 성장을 해야 되는 시간이 좀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주식시장 역시 코로나19를 겪고 나서 S&P 500 지수가 올라온 폭을 놓고 온다고 하면 조금 더 올라갈 룸은 있다고 좀 보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좀 얘기 드리고 싶어요.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사실 시장이 지금 상황이 지수가 뭐 반등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좋은 상황이 아닐 때는 좋은 지표나 좋은 분석을 내놔도 이게 귀에 안 들어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거를 버리지 말고 일단 옆에 킵을 해둬야 해요. 그래야지 우리도 기회를 정말 엿봤을 때 요걸 꺼내서 요런 게 있었지 그러면서 또 투자를 할 수 있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도 희망에 예. 대한 여러 가지 단초를 확인해 봤는데요. 5월 시장이 우리에게는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대신증권 문남중 수석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 신과 함께해서 가장 고정 팬층이 탄탄한 바로 그 프로그램이죠. 전 세계 이야기 돌아다니면 정말 내가 무식하구나. 아이 뭐 또 그럴 필요는 없죠. 그래도 이렇게 또 알다가 또 오른쪽 귀로 들어가면 또 왼쪽 귀로 흘러나가는 게 저희 기억력이고 또 인생이지 않습니까? 이 저자는 이제 핵심이 뭐냐라고 하면은 인적 자본, 즉 노동자, 사람이 똑똑해야. 사람이 똑똑해야 된다. 자기가 쭉 여러 나라를 연구해 보니까 중진국 덫에 걸리는 나라들하고 그렇지 않은 나라들하고는 그런 면에서 좀 차이가 있더라. 지나고 생각을 해보면 사회적 수준이 높아져야 네, 이 광고를 볼 때마다 만약에 나중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그런 거 뭐 개발해가지고 화성에 갈 수 있다고 하면은 부사장님은 가실 거예요? 가야죠. 아 정말요? 네. 저는 갈 생각이 없어가지고 폐소공포증 그리고 아. 이제 산소가 없는 곳에 가서 그런 어떻게 거 그런 사느냐. 거에 대한 공포가 있는데 네. 전 전혀 없습니다 그런 거. 알겠습니다. 이제 뭐 산소가 없는 곳에 가서도 우리에게는 지혜와 지식만 예. 있으면 괜찮다라는 예. 생각이 드신다면 음. 예 여기 바로 앞에 예. 보이시죠? 위즈덤 컬리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제가 어제 또 클로징할 때 광고를 되게 열심히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 했잖아요. 네, 했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호 불호가 많이 갈리더라고요. 네, 여러분이 좀 너른 양해. 저도 뭐 제 역할이 그거니까 너른 네.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월가의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네,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양입니다. 오늘은 애매하죠. 저희 스탠스가. 그러니까요. 네. 어저께 저도 같이 들었잖아요. 그 마지막 광고, 공부하는 거, 네, 공부하는 거. 설탭. 예. 설탭이요? 네. 예. 소위 어떤 분이 그렇게 쓰시더라고요. 빌드업. 빌드업? 그걸 뭐 빌드업이라고 표현하는 모양입니다. 자연스럽게 흘러가면서 물을 흐르면서 광고 얘기를 하는 거. 네. 네.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쉽지 않다는 걸 제가 빌드업이라는 의미를 이제 알았고, 네. 그러니까 여기서 댓글 보면서 제가
새로운 용어를 많이 듣습니다. 정확한 개념도 MZ 세대들의 신용어들 많이 네, 그 배우고 빌드업이나 있죠. 한번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광고나 이런 거 물을 흐르듯이 쭉 가는 거죠. 네. 근데 주시장도 이제 물을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쭉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올해는 어렵네요. 그게 재미가 없어요. 올해는 말씀드렸다시피 74년 이래 최악의 한 해를 보내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그래서 미국 시장은 한 55% 정도로 상승 하락에 상승 확률이 높은데 매일매일 주가가요. 올해는 한 43.5%인가로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오늘도 재미가 없던 모습이었죠. 맞아요. 그래서 오늘까지 올랐으면 그냥 모처럼 이틀 연속 반등하는 건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지금. 그러면서 S&P업이 0.4% 내렸고요. 나스닥이 1% 넘게 하락했고 다우지수는 뭐 보합 정도로 일단 움직였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나마 이제 금리가요 조금씩 내리는 것은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일부 이제 적극적으로 이런 게 시장을 보는 분들은 이게 이제 10년물이 고점을 쳤다는 얘기합니다. 물론 이게 기간이 있겠죠. 이게 뭐 영원히 고점이란 것이 아니라 요번 타이밍에 금리는 고점을 친 거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말도 안 된다는 생각하시는 분 많고 저도 뭐 정말 그럴까란 회의감은 있어요. 그렇지만 그분들의 주장에 따르면 10년물이 금리가 이렇게 하향 안정되면 일단은 인플레이션 우려가 약간 회복되고 주가가 이제 뭔가 좀 원기 회복하는 그런 모드로 가는 거죠. 토요일 날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런 거를 뭘로 갖고 근거로 가냐면 10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명목금리 아까 말씀드렸던 이게 명목금리입니다. 명목금리 빼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실질금리가 되는 거거든요. 네. 이론적으로 보면 10년물 기대 인플레이션이란 건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계산이 이제 안 되잖아요.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은 딱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8.5다, 8.2다. 이번에 8.3이 나왔었나요? 8.3이 딱 알잖아요. 그렇지만 10년의 기대 인플레이션 얼마인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미 4월 말에 2.94를 찍었습니다. 2.94. 그래서 이게 조금씩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현재 2.64인가 65로 내려가 있을 겁니다. 지금 이 부분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오면 결국 10년 동안 이렇게 8%의 인플레이션이 있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이 정도로 보면서 명목금리가 좀 내려가면서 조금 안정될 수 있고 원기를 회복할 수 있다. 정확한 표현인지 모르지만 뭔가 빌드업할 수 있는 계기를 된다. 막 그 정도. 벌크업 아닌가요? 벌크업 이렇게 확 그건 벌크업인가요? 이렇게 몸 켜지는 거. 네, 뭔가 어쨌든 어쨌든 그런 업하는 네. 것을 하는 거죠. 최소한 업을 안 되더라도 솔직히 바닥을 다진다. 네, 그 정도로 얘기하는 분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이제 그건 한쪽에서 시작이고 또 한쪽 보면 이제 우려했던 대로 상해가 이제 다시 열리고 이제 공장이 돌아간다 생각하면 뭔가 에너지 수요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또 유가 좀 설렁설렁 올라가면서 114달러 수준까지 올라갔죠. 그래서 이게 계속 올라가면 지난번에 있던 피크를 쳤다라는 주장의 어떤 논리가 배경이 사라지는 거죠. 네. 다만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그렇지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유가 좀 반등하는 것 자체는 또 좋은 소식이 아니다. 다만 유가 올라가니까 이제 특정 섹터 뻔하잖아요. 에너지 섹터가 오늘 아주 강한 흐름 보이면서 에너지 섹터 거의 오늘 3% 올라갔고요. 뭐 다이아몬드백 에너지 뭐 좀 난리 난 거 아닙니까? 올해 들어서 S&P 100 중에서 가장 강한 주식 중에 하나가 다이아몬드백 에너지고요. 네. 그리고 다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죠.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뭐 이런 것들. 반대로 떨어진 것의 대표적인 것이 아쉽지만 넷플릭스, 페이팔 이런 것들이 반대쪽에 있는 정확하게 그런 것들이죠. 미국 달러도 그나마 소폭 약간 진정됐지만 뭐 이 정도 갖고 얘기도 안 되죠. 제가 이제 뭐 이렇게 돈 또 주고받는 게 있어서 막 이제 예민하거든요. 근데 어저께 보니까 현금으로 살라니까 드디어 1,305원 10원 얘기하더라고 은행 가서 보니까. 근데 요즘에 또 이제 엔저가 거의 막을 끝내고 있다. 엔저가 거의 종료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스물스물 나오면서 강달러가 좀 이제 끝날 위치가 되지 않았나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전 그쪽까지는 진짜 모르겠는데요. 제가 이제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그 NR을 좀 샀어요. 네. 한 달 전인가? 한 달쯤 되는 부산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사러 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보다는 조금 엔화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원화로 샀으니까 원화랑 엔화의 차이가 그때보다는 제가 돈 1,000원씩이라도 돈 조금이라도 벌었을 거예요. 제가 그걸로 보면. 여튼 그 정도라고 보셔야 되겠죠. 하여튼 엔화도 떨어져도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뭐든지 너무 많이 떨어지면 뭔가 그걸 무슨 데드캣 바운스라고 얘기하건 짐바다로 얘기하건 간에 뭔가 반등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다만 반대로 보면 오늘 테슬라가 또 오늘 좀 떨어지는 모습이었고요. 애플도 1% 정도 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저 기술주가 하락을 했고요. 이게 말씀드렸던 마라선 오일 그리고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이런 것들이 쭉 올라가는 반대네요, 모습이죠. 반대. 특히 이제 오늘 이제 그러니까 오늘 화요일이잖아요, 우리가. 네. 근데 아까 부산이 혹시 나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월요일 날 늦게 이제 15일이 노는 날이었기 때문에
미국에서. 그래서 오늘 월요일 날 끝나고 나서 아마 벅시에스에 예. 나왔나요 지금요? 실적이요? 예, 아니 실적이 아니라 그, 주식 예. 보유분 보유분이 현황이 오늘 나와줘야 되는데 썰틴 F가 나올 텐데 그러니까 월요일 날 늦게 아직 아직 안 나요. 아직 안 나요. 그렇게 되면 이제 옥시덴트 페트롤리움이 얼마를 더 샀는지 정확한 수치. 그렇죠. 그리고 쉐브론 얘기가 나오겠고요. 애플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나오고 이제 파는 것들은 뭘 팔았는지 이렇게 나올 텐데 하여튼 이런 것들이 관심이고 뭐 되면 오늘이라도 오늘 밤이라도 부사장님이 업데이트 해주시고 내일 네.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것 좀 관심 갖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중요한 건 이제 저도 이제 이렇게 올라갈 줄 몰랐죠. 에너지 주식 올라갈 줄 몰랐겠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지금 에너지 하면 종목 상당히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게 보면 한 10년 주기로 이렇게 에너지가 이렇게 그 기술주가 이렇게 이겼다는 것은 이거 위에가 분모가 에너지입니다. 분모가 에너지고 분자죠. 위에가 있는 게 에너지고 분모가 기술주이기 때문에 이제 위로 올라가는 것이 에너지가 올라가는 겁니다. 에너지가 강해지는 거고 내려가는 것은 이제 테크가 이제 이기는 것인데요. 이거 10년 단위로 이렇게 올라왔다 내려왔다 올라왔다 얘기하는데 거의 10년 이상째 기술주가 이제 강한 흐름을 보여줬죠. 에너지 약했는데 지금 보면 이제 거의 뭐 1년밖에 안 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에너지는 개별 주식으로 하기가 실제로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는 여하튼 ETF 같은 것들 그리고 정말 에너지를 정확히 아시는 분들은 직접 하시면 되겠지만 저 자신도 부사장님도 에너지 자체에 대해서 기업 하나하나를 잘 알지 못하거든요. 특히 이제 그 안에서도 에너지 안에서도 거기서 중간 단계도 있겠고요, 최종 단계도 있겠고 거기서 보면 파이프라인 회사도 있고 뭐 다 하는 것도 있고 심지어는 정유회사가 또 그 주유소까지 하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을 판단하셔갖고 정말 잘 아시면 기업을 그렇지 않으면 ETF 같은 것들로 하시면 여러분들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드립니다. 조금 전에 발표된 게 있는데 잠깐 얘기하고 벅시에스의 1분기 주식 보유 변동분인데요. 그 잠깐만 화면을 좀 잡아서 보여주세요. 지금 월요일 날 장 끝나고 늦게 나온다고 그랬었는데 나왔는 조금 모양이네요. 전에 나온 걸로 좀 보입니다. 네네. 한번 그 제가 CNBC 화면을 진짜 잡아서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요. 가장 많이 보유한 애플을 약 0.4% 더 담아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이 뱅크 어메리카하고 어메리카 익스프레스 카드는 그대로 가져간 걸로 보이고요. 3위의 쉐브론이 316% 주식을 더 매수하시면서 네네. 일단은 많이 매수한 걸로 지금 나가고 화면인데요. 아까 얘기했지만 1등이 애플 여전히 위에 있습니다. 0.4% 더 지분을 추가 매수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쉐보론을 많이 매수한 걸로 좀 보이면 4위까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었고 나머지는 넘어가시고요.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을 또 많이 매수해갖고요. 전반적으로 62%더 지분을 담으면서 일단은 메디 기업입니까? 7위 기업에 랭크된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모디스하고 US 뱅컴은 그대로고요. 액티비전 분리자들을 많이 매수하시면서 일단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인수를 거의 할 걸로 보인다 하면서 매수한 게 아닌가 싶어서 애플과 그 다음에 쉐브론,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액티비전 분리자들을 추가 매수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이렇게 간단하네요. 또 실시간으로 그러니까 저희 장호섭 부사장님 아니면 불가능한. 그래. 정확한 저번에 애플 담았을 것이다. 담았네요. 그때 제가 왜 알았냐면 그 멘트 했었어요. 애플을 더 샀다. 근데 얼마라는 얘기 안 했고 더 사고 그때 이런 얘기. 더 사고 싶은데 많이 올라서 못 샀기 때문에.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정확히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고 내피셜입니다. 이 부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가 그때 그날 4월 30 말일 날이었잖아요. 그 토요일 날 이번에 했는데 그때 제가 그 다음 날이나 방송할 때 했던 말은 그 언어라 보면 그 멘트를 보면 $150 아래나 언저리에서는 지금도 막 사실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도 그때 표현을 그렇게 했어요. 더 사고 사야 되는데 올라서 못 샀다는 표현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사겠죠 지금.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150 이 언저리에서는 아마 지금 진행되는 것이 나오는 거 3개월 후에 발표될 때는 이걸 더 샀을 가능성이 있겠고요. 그 벅시에서가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혹시 기회가 있으면 잘 안 하지만 인터뷰 같은데 하면 얘기를 합니다. 샀다 안 샀다. 그 중간에도 나올 찬스가 있겠고요. 아까 그 화면 한번 잠깐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거는 이제 지난 3월 말 기준이거든요. 3월 31일자 30일 기준인데 그 이후에 보면 쉐브론이 주가가 올랐고요. 어메리칸 익스프레스가 재미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추정컨대 쉐브론이 3위가 됐을 가능성 매우 크다. 그리고 옥시덴탈 페트롤리움도 한 단계 더 올라갔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 매우 시각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에너지에 대한 것들이 많이 늘어났고 그런 것들이 저희가 생각하기 쉽지 않은 거죠. 보통 저도 저렇게 올라갈지 저도 전혀 몰랐거든요. 그게 소개는 해드렸지만 그래서 그만큼 저분의 정말 그 포트폴리오
펀드의 뭐 운영 능력은 뭐 대단하다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네, 없죠. 네, 예. 그렇습니다. 네. 네, 버크셔 해서웨이의 지난 3월 31일 기준 포트폴리오 변화 내역 확인을 해봤고요. 계속해서 좀 이야기 나눠보죠. 지금 인덱스를 또 하나 가지고 오셨어요. 네, 이런, 맞습니다. 이런 것들 지난주까지 자주 이제 가져오시는데. 지난주까지 이제 6주 연속 하락 네, 네. 아닙니까? 그래서 채봤더니 1960년, 50년 이후 정확하게 16번째입니다. 그러니까 S&P 500이 그리고 가장 최근이 2011년인데요. 딱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미국 주식을 전화부산을 꽤 오랫동안 하는 것은 숫자가 딱딱 떨어지는 것들을 그 여러분들이 원하잖아요. 찾아보려고 마음 먹으면 사실 반농담서 말씀드리면 저희한테는 2조 달러짜리 비서가 있죠. 마이크로소프트가 있고요. 또 2조 달러 약간 못 미치는 정말 그 AI 또 하나의 비서가 구글이거든요. 구글이 다 찾아줍니다. 별별 통계가 다 제가 있죠. 정확하게 이렇게 치진 않았지만 제가 6 consecutive down week라고 쳤어요. 여기까지 제가 쳤어요. 그랬더니 찾아주는 겁니다. 어젯밤에. 그러니까 누군가 했겠죠. 열심히. 그러니까 이건 CNBC를 연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우연히 얻어서 찾은 거거든요. 근데 보시면 1주 요렇게 보시면 돼요. 이건 5days는 건 이건 1주입니다. 이건 2주입니다. 3주고요. 대충 보면 이게 반이니까 그 6개월이고요. 이거 252데이니까 이거 그냥 12개월이라고 봅니다. 그 캘린더 이어니까요. 보시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떨어졌으니 또 떨어질 수는 있죠. 분명히 더 떨어질 수는 있으나 이거에 그 모든 기록이 다 있습니다. 요번에 이제 퀘스천 마크가 되겠는데요. 미디안은 건 이제 정확히 보면 중위값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미는 에버리지라고 보시면 돼요. 미디안을 하면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이제 중위값이라고 한국말로 표현하죠. 학교에서 할 때는요. 5일 지나고 났을 때 보면 일주일에는 1.6% 올랐다는 것이 그동안 평균이었고요. 10일 동안에는 1.44%, 그리고 3주 후에는 3.36%. 그죠? 그리고 뒤에 보면 1년 후에는 13.69%고 상승 확률은 첫 주는 이제 반등이 이게 흥미로운데요. 첫 주는 그나마 반등 확률이 높습니다. 93%. 그러니까 많이 떨어지니까 반등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2주차 되니까 상승 확률이 훅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혼자서 해석하기에는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은 어느 정도 할 수 있겠으나 좀 안정될 때까지는 한 달 정도 더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 과거의 통계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1년 후의 평균 13%나 73%는 그렇게 아주 매력적인 숫자는 아닙니다. 지금 이 정도는요. 냉정하게 보면은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많이 떨어졌다고 해서 급한 반등이 나오면 진짜 좋죠. 그렇지만 과거의 통계를 보더라도 꼭 그렇지는 않았다는 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월가 시각 중에서 지난 주말에 있었던 상승에 대해서 네네. 좀 찬물을 끼얹는 그런 발언이 좀 있었네요. 그렇죠. 찬물 끼얹는 분도 있고 오늘도 여전히 그 마르코 콜라노빅 같은 건 지나치게 떨어졌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냉정하게 이제 다양한 시각을 보여드리겠다. 중립적인 시각도 보여드리겠는데요. 이제 모건 스탠리의 마이클 윌슨입니다. 마이클 윌슨 하면 이제 많은 분들 싫어하시는 분 많으시잖아요. 부정적으로 본다는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분은 나름대로 확고한 시각을 갖고 있는 건데요. 이분 얘기를 보면서 역시 한국말도 영어도 끝까지 들어야겠다는 생각을 딱 하는 거죠. 예. 이제 지난 주말에 랠리에 대한 기대를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가져도 되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레포트를 냈는데요. 멀티플이 하락했다는 얘기입니다. 멀티플이 하락했다는 것은 12개월 예상 실적 기준 PR이 16.6배입니다. 지금요. 5년 평균, 10년 평균보다 아래기 때문에 훨씬 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기관 투자나 개인 모두 특히 과매도 국면인 건 맞습니다. 특히 기관 투자가요. 그리고 10년물 금리가 약간 하락하고 있어서 단기 베어마켓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단기 베어마켓 랠리가 빠졌네요. 단기 베어마켓 랠리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다만 반등 랠리 이후에 재차 하락할 것을 얘기하는데 여기가 이제 약간 끔찍하죠. 펀더멘탈 대비,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대비, 기술적 대비 두 개 모두 자기가 봤을 때 지지선은 3,400이라는 겁니다. 3,400. 3,400면 지금보다 15% 떨어져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 3,400이라는 게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딱 떨어지는 겁니다. 뭐냐면 15배 곱하기 230달러 해보십시오. 15 곱하기 230달러 정도 하면 3,400 언저리가 나올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거를 얘기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골드만삭스는 어제 이어서 계속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마침 골드만삭스가 GDP를 2.6에서 2.4로 내렸고요. 2013년치도 내렸어요. 근데 보시면 작년 11월에 S&P 500 목표 지수가 5,100이었는데 이거를 3개월 3번 연속으로 내렸어요. 이게 보시면 2월 달에 5,109에서 4,900, 3월에서 4,900에서 4,700,
5월 14일 지난 주말에 4,700에서 4,300으로 꽤 많이 내렸습니다. 이거 보면 226달러는 거의 비슷합니다. 내년에 240달러. 그래서 2022년에 목표 지수 4,300 정도를 제시하는 것이 이들의 시각이 되겠는데요. 다만 어제는 이제 골드만삭스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 같은 사람이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안전한 것은 자사주랑 배당 이런 얘기했는데 오늘 뭐 그런 것들 포함해서 오늘은 아무리 경기 부진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버틸 만한 것들을 나름 또 근거를 갖고 찾아냈어요. 그게 보면 지금이 아니라 과거 리세션 시기에도 상대적으로 그때보다도 지금 PER이나 이런 밸류에이션이 낮아져 있고요. 낮아져 있고 훨씬 회사가 상대적으로 크고 또 하나가 아시면 계시겠지만 얼트만 지스코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그 증권회사 다니고 이러시면 좀 아시고 공부하시면 아실 텐데 이거는 쉽게 해서 편하게 얘기하면 부도 가능성이 없다. 재무제표가 아주 좋다는 걸 표현하는 거라서 한 60년 된 지표인데 이것도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그 경영학에서 시험 볼 때 나오는 지표인데 이거에서 높은 것들을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한 20개를 찾아냈는데 그 나중에 하나씩 여러분 관심 보시면 되겠는데 이번에도 특히 에너지가 제일 많이 차지하겠고요. IT도 몇 개, 한 5-6개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참고적으로 보면 대본 에너지, 에너지 회사입니다. 타이슨 푸드, 먹거리 회사, 소세지, 베이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엑소모빌, 그리고 퀄컴, IT도 몇 개 들어있는데 퀄컴 이런 것들 포함해서 20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고하셔갖고 표 검색해서 딱 여러분들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여기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경기 부진을 고려하더라도 투자할 만한 주식 20개. 요 자료는 또 저희가 야미잘 카페에 올려둘 테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해당 자료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하경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 하셨습니다. 제가 뭐 사실 큰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지만 프리마켓을 종종 보거든요. 근데 오늘은 프리마켓이 다 초록불이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지금 살짝 켜보니까 나스닥만 조금 오르고 S&P 500이나 다우는 빨간불이네요. 애프터마켓이요? 프리 프리마켓은 시작 전, 지금 뭐 장 뜨던데요? 마감 후, 장 마감 후 아, 그래요? 애프터마켓이라고 보통 칭하죠. 그래요? 애프터마켓 네. 지금 시장에서는 손이 많이 갑니다. 우리 여동이니까 손이 많이 가는 분이. 우리 앞에 시장을 시작하기 전이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시장이 그렇게 녹록지는 네. 않다라는 거. 네. 그래서 여러분께 이 시장 상황에서 굳이 앞에서 보니까 축구 많이들 보시던데 축구. 이럴 때는 네. 시장보다는 축구 같은 네, 스포츠 응원해야죠. 경기에 더 관심을 가져보는 게 어떤가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6시 30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